가치주가 먹히는 장이 아니에요. 우량주에 대한 그 뭐라 그럴까요? 긍정적인 시그널은 언제 나올까요? 뭔가 그게 나오려면 삼성전자가 해줘야 돼요. 이런 종목은 물을 타는 게 아니라 이제 불을 타야죠. 왜? 역사적 고점인데요, 지금. 물타기, 분할 매수, 불타기, 눌림 매입. 이런 부분은 본인만의 원칙을 정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CJ 관련해서 기업들이 몇 개 들어왔네요. CJ하고 CJ 대한통운, CJ 대한통운도 참 CJ 제일제당. CJ 제일제당도 참 좋아하는 종목인데 이게 참 우량주죠. 다 우량주죠. CJ 제일제당처럼 이익 안정성 좋고 음식료 중에서 제일 좋은 종목들이 어디 있을까요? 지난주에도 CJ 제일제당 한번 말씀을 드려보았던 것 같은데 동일합니다. CJ 제재 실적이나 이런 걸로 놓고 보자면 진짜 나무랄 데가 없어요. 지난주도 한번 체크를 해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보시면요, CJ 제일제당입니다. 작년에 보시면요 1조 3천억 벌었어요. 그죠? 그리고 24조 원에 1조 3천억. 근데 보시면요 올해도 지금 장사 잘하고 있습니다. 더하게 되면 대략 한 8,500억 정도 이런 부분 버는 거죠. 그러면 연일화 시켜보더라도 대략 한 1조 6천억에서 7천억 정도 영업이익 자체는 추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햇반이라든지 이런 부분 가격 인상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상반기보다 하반기 가격적인 모멘텀 살아있는 상황에서 중국 쪽에 들어가는 스레오닌, 크랩토판 뭐 이런 그 바이오 쪽에 있는 사료 첨가제 이런 쪽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말 그대로 잘 나가고 있는 부분이죠. 가격 인상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니까. 근데 주가는 왜 이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죠. 이게 비단 나타나고 있는 음식료, 그리고 나타나고 있는 지금 그 해외 쪽에 이렇게 수출을 하고 있는 다수 이런 브랜드 샷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비슷한 양상 같아요. 이러면서 제가 체크해드렸던 게 농심이나 오리온, 오뚜기, 아니 가격 인상을 해가지고 오뚜기의 경우에도 십몇 년 만에 라면 가격 인상해서 실적이 좋아진다는데 오히려 시장 반응은 부정적이라는 거죠. 오히려 이러한 부분 같은 경우가. 왜냐하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이쪽 HMR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작년 코로나19 수혜주로서 주목을 상당히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오히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일상으로 복귀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이쪽 같은 경우가 가지고 있는 본원적인 경쟁력 이런 부분 자체가 일부 흔들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참 억울한 게 그러면 리오프닝 관련주라도 올라와야 되는데 리오프닝도 떨어지고, 그리고 코로나19 수혜주로 일컬어졌었던 이런 HMR 홈밀 리플레이스먼트 같은 이런 가정 간편식 관련해서도 떨어져 버리고 음식료도 떨어지고 하는 거니까 시장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부분 자체가 이런 것 같아요. 실적 나무랄 데 없이 좋고 가격 인상이라든지 향후의 성장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하나 떨어지는 이유는 시장에서 이쪽에 관심이 없어요. 이게 CJ 제일제당뿐만이 아니라 음식료 동일합니다. 보세요. 농심, 오리온, 오뚜기. 근데 이게 꼭 음식료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모든 대형주들 혹은 우량주들의 똑같은 문제 아닐까요? 같은 고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모든 수급과 관심이 다 NFT에 메타버스로 쏠려 있어가지고. 그 전에는 성장주에서 2차 전지로 쏠려 있었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시장에서는 가치주가 먹히는 장이 아니에요. 작년에는요, 많은 분들이 10종목 사면 그냥 8, 9종목 가만히 이제 사놓고 그냥 일주일이나 2주일 기다리면 무조건 올라오는 장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다리면 무조건 먹는 장이었지만 올해의 시장의 색깔은 섹터별로 종목별로 차별화되는 모습이죠.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바이오,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도 뭐 4분의 1 토막 나는 종목들 부지기수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셀트리온도 반 토막 났잖아요. 삼성전자, 실적이 역사적 고점인데 오히려 계속해서 최저치를 경신하는 모습 자체가 나타나고 있는 거니까 지금은 실적과 밸류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장성과 모멘텀으로 얘기하는 이러한 시장의 특성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이 또한 시장이에요. 테마가 있고 앞서 말했던 이런 기대감, 지금은 돈을 벌고 못 벌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돈을 벌 거라는 시장 참여자들 기대가 만들어내는 시장이기 때문에 여기에 적응을 하든지 아니면 철저하게 무시하면서 내 차례가 올 때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든지 딱 선택을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비슷한 질문이 많아요. 대형주 언제 갈 거냐? 철강주 언제 오를까요? 맞아요. 화학주 언제 오를까요? 다 똑같아. CJ 관련된 주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의 메타버스나 NFT와 관련된 주도주들이 꺾이는 시점이 이 관심이 이쪽으로 쏠리는 시점이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 아니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쪽이 꺾여야 성장주가 꺾여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가치주들이 다시 간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나타날 수 있는 시클리컬이나 경기 민감주가 갈 수 있다 이러잖아요. 성장주에서 만약에 NFT 메타버스가 꺾이잖아요. 그럼 어디로 가냐면 다시 한번 2차 전지로 갈 겁니다. 2차 전지. 예, 그 안에서만 돌아요. 그 안에서만 도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우리 소위 대형주도 우량주에 대한 그 뭐라 그럴까요? 긍정적인 시그널은 언제 나올까요? 뭔가 그게 나오려면 삼성전자가 해줘야 돼요.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해줘야 돼요. 저는 이거 봅니다. 메모리 스팟 가격이 바닥 찍고 다시 한번 턴할 때. 그때.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 어느 때가 될 거라고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죠. 왜? 반도체의 다운 사이클이 내년 3분기에 끝난다, 4분기에 끝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러한 부분 같은 경우는 끝나려면 최소한 메모리 스팟 그러니까 DDR4 가격 자체 이 부분 자체가 하락 자체를 멈추고 다시 한번 되돌리는 모습이 구조적으로 나올 때 반도체가 확실하게 돌아서는 모습 그리고 최근에 공급난 이슈 이런 부분이 해소가 되면서 현대차가 시장을 끌고 가는 장이 나올 때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뭔가 획기적인 모멘텀이 있어 주어야 대형주 단이 힘을 낼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게 시장 참여자들의 투심이거든요. 투자 심리에 그렇지. 작용하는 부분이라서 뭔가 우리가 실적을 잘 낼 수 있어. 그리고 대형주 단이 이제 끌고 가는 장에 올 거야라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앞서 말했던 실적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이런 큰 대형주들이 큰 일을 해줘야 되고 두 번째는 지금 나타나고 있는 수급 주체가 없는 부분에서 원달러 환율이 일정 부분 하향 안정화되면서 외인들이 다시 한번 큰 일을 내주든지 작년 11월부터 12월까지 당시에 삼성전자가 62,000원을 넘어서 95,000원 올해 1월달이죠. 95,000원을 넘어서는 기염을 토하기까지는 외인들의 수급이 있었어요. 그렇죠. 작년 11월 한 달 내내 샀잖아요. 그러면서 11월 말일날 MSCI 이런 분기 리밸런싱 때문에 일부 반기 리밸런싱 때문에 파는 모습 있었는데 그러한 것처럼 확실한 뭔가의 그 분위기 전환 자체가 만들어질 수 있는 게 대형주 단에서 나와줘야 돼요. 삼성전자든 현대차든 그런 모습이 나와주기 전까지는 성장주 안에서의 수혜주 찾기가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 자체가 올 한 해 내내 계속 나타났어요. 올 여름에 2차 전지, 올 가을 지금 NFT 메타버스 그리고 올 봄, 여름 이런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가 계속 가는 장은 아니었죠. 그때 당시에도 2차 전지가 있었고 그리고 그때 당시 원전주가 있었고 계속 이러한 모습이 계속 되풀이되는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이 의견이 분분해가지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제 모든 것들이 이렇게 가시화되면서 확인이 되겠지만 그거를 어떻게 뭐 베팅하기는 참 어려운 시장인 것 같아요. 어떻게 딱 맞아요. 어느 한 방향을 정하고 제가 딱 답을 드렸으면 좋겠는데 시장에서 답이 없어요. 지금 이런 것들은. 근데 진짜 본인 선택의 문제인 것 우리가 같아요. 그냥 이렇게 상상을 좀 해보면 네. 말씀하신 대로 삼성전자의 턴이 될 수 있는 거는 사실 DDR5가 본격 출하가 되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것도 있을 것 같고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게 그런 것들이죠. 그렇죠. IT에서 움직이는 게 심텍이라든지 코리아 서킷, 대덕전자 이런 쪽이 PCB 기판인데 PCB 기판이 향후에 DDR5로 폼팩터 변화가 나타나게 되면 가장 먼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에 따른 그 부품단 특히나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2분기 연속 사상 최대죠. 이런 쪽이 나오고 있는 심텍이라든지 대덕전자 그리고 코리아 서킷 같은 기판부터 먼저 이렇게 반응이 나오고 있고 오히려 대표적인 장비 업체인 원익 IPS라든지 이런 쪽이 연속적으로 올라가기에는 아직까지 삼성은 적극적인 투자가 안 나왔는데 그나마 이번 주 움직였던 게 이재용 부회장이 미국으로 떠납니다. 그러면서 투자에 대한 향후에 시장의 갈증 이런 부분을 해소해 줄 겁니다 하는 기대감 때문에 올라왔지만 오히려 그런 부분이 하루 만에 꺾여버리는 모습이 나타나죠. 분명히 이런 기대감은 있고 나오긴 나올 겁니다. 근데 그러한 부분이 연속적으로 올라오면서 시장의 주도 섹터로 올라올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미지수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쪽 같은 경우도 좀 기다림이 많이 필요한 것 같고 가장 먼저 반응이 나오는 말씀하셨던 DDR5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PCB 기판들 이쪽은 실적도 워낙 좋고요. 그리고 지금 당장 없던 게 새로 생기는 쪽이잖아요. 없던 게 새로 생기는 쪽, 없던 게 새로 생기는 NFT, 없던 게 새로 생기는 메타버스 이런 쪽처럼 시장에서는 이런 성장에 대한 목마름 그리고 확실히 실체가 있는 쪽으로 좀 수급이 집중이 되는 것 같아요. 오늘도 움직이는 거 딱 3개 있는데요. 게임 쪽, NFT 붙어 있는 쪽이죠. 그리고 일부 2차 전지 관련주 그리고 IT 쪽에서는 말씀드렸던 이런 DDR5 관련된 PCB 쪽 이쪽 말고는 완전 개별주예요. 지금 이게요. 지난주에도 강했었고 2주 전에도 강했어요. 그러니까 되는 쪽만 계속해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모든 기업들이 너도 나도 지금 메타버스 하겠다, NFT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일종의 사업을 진행한다라는 거는 결국은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수밖에 없다라는 네. 그것이 이제 뭐 엔비디아의 주가 상승 요인이기도 하겠지만 퀄컴도 최근에 뭐 이런 부분 같은 거 그렇죠. 부각이 되었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또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 어떤 그 데이터 센터 구축이라든지 그렇지. 나올 수 있죠. 거기에서 나올 수 있는 어떤 호재 뉴스들로 인해서 좀 반전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잠깐 슬쩍 생기긴 하는데 최근에 이런 인프라 쪽, 그러니까 메타버스라고 하면 기존에 하드웨어 단이 먼저 갔어요. 선익 시스템 같은. 그렇죠. 하드웨어 단이 먼저 갔는데 최근엔 자이언트 스텝이라든지 바이브 컴퍼니 같은 소프트웨어 단이 최근에는 유독 강하게 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물론 이런 것들이 구축이 되려면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은 5G 환경보다 최소한 수배에서 수십 배는 빨라야 가상이라든지 이런 세계에서 끊김없이 버퍼링 없이 이런 부분이 돌아갈 겁니다. 그러면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5G 통신망, 그리고 이에 따른 데이터 센터 구축, 이런 인프라 자체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거는 앞으로 먼 미래의 일이라는 거죠. 당장의 투자 이런 부분이 나오더라도 이런 부분이 인프라가 깔리고 우리 눈으로 보고 체감을 하기까지는 최소한 2, 3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이쪽보다는 오히려 모멘텀으로서 지금 작용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쪽이 지금은 시장에서는 주도적으로 끌고 가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시장의 특징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메타버스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향후 뭐 이제 친환경차 자율주행이나 UAM, 그러니까 도심항공교통 이런 부분이 다 나오려면 결국 반도체나 5G 이런 쪽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큰 그림을 그리시는 분들은 결국 이런 쪽 같은 경우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주목하는 쪽은 하루하루 시장에서 숨쉬고 살아가는 필드 플레이어로서는 그쪽 같은 경우는 아직은 유원하다는 거죠. 당장의 시장의 반응, 시장에서 주가의 흐름, 그리고 남들보다 지금 당장의 초과 수익 이런 부분에 좀 더 밀접하게 움직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쪽을 베팅보다는 지금 현 시점에서 가장 먼저 핫하게 움직이는 소프트웨어 쪽 베팅이 먼저 나타나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또 이 부분은 우리 이제 트레이딩 관점, 맞아요. 예, 트레이딩 관점으로 생각하시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글들 걱정을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지금 이 각도를 봐서 이거 들어가서 이거 물리면 답도 없다. 고점에 물리면 약도 없죠. 그렇죠. 약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트레이딩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네, 그런 것들 잘 참고하시고요. 아, 이러신 분이 있어요. 고점에 물리신 분들은요, 이래요. 고점에 물렸으면, 아, 내가 잘못 샀다 판단해가지고 5에서 10% 떨어지면 팟이거든요. 근데 제일 위험한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고점에 이렇게 쭉 이렇게 한 100%, 200% 올라갔다가 위에서 한 10%, 20% 떨어졌었을 때, 그게 20에서 눌림이다 생각해가지고, 그때 들어가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때서부터 더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더 사요. 그러다가 내가 원치 않게 비중이 20%, 30%, 40%, 50% 돼가지고 팔 수가 없어요. 그러신 분들이 제일 위험해요. 네. 그러니까 차라리 이런 것들을 관련해가지고는 그 원칙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내가 올라갈 것 같아서 지금 딱 샀는데 떨어지잖아요. 그럼 그렇죠. 내 판단이 틀린 거예요. 그러면 결단을 빨리 하셔야 돼요. 그 원칙만 딱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가 미래를 확실하게 알 수 있으면요, 뭐 몰빵을 하죠. 그쵸. 그러니까 팔아야죠. 가능성이니까 그거를 잘 양쪽의 상황을 잘 가늠하시고 자신의 능력에 맞는 비중에 그리고 환경에 맞는 분산 투자. 네. 네. 그 정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 또 무리해서 늦었으니까 난 더 큰 돈으로 짧게 더 큰 수익 낼 거 이런 욕심 부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 조급하신 분들이 꼭 상투 잡아요. 그렇죠. 그렇죠. 참 그런 건 좀 피하시고요. 너무 절박하게 좀 글을 올리셔가지고 우리기술 투자 지금 마이너스 10%인데 우기투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잘 안 먹혀요. 우기투라든지 비덴트라든지 같은 종목들이 어디냐면, 우리기술 투자는 두나무 지분을 가지고 있는 쪽이고, 대표적인 이쪽 같은 경우에는 그 두나무 관련주 그리고 가상자산 관련주 이런 쪽입니다. 그러면 가상자산이 지금 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좀 떨어지지만, 왜 나머지 지금 위믹스 같은 경우가 지금 아까 보니까 17,000원 이렇게 넘어가고 있고요. 그게 한 달 전에 얼마였냐면 이게 한 4,000원? 2,000원? 많이 이랬습니다. 올랐네. 그리고 보라코인이 어제만 하더라도 100%가 넘게 올라갔어요. 이쪽이 이제 그 카카오게임즈와 같이 진행하는 쪽이잖아요. 자, 우리 기술 투자 보겠습니다. 근데 이런 종목들이 왜 못 가냐? 그렇게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부분은, 이쪽은 이제는 그 거래소 관련해가지고 하나의 지주사 느낌으로서 할인을 받는 그런 느낌으로서 시장에서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화투자증권 같은 경우가 이쪽으로 돈을 뭐 1조 원을 넘게 벌었다, 이 뉴스가 나왔거든요. 근데 보세요. 오히려 뉴스 나오자마자 셀 온 뉴스의 차익실험 나와버리죠. 이쪽이 이제 두나무, 그러니까 업비트 운영사죠. 이쪽 관련해가지고 관련 지분을 가지고 있는 쪽이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기술투자. 두나무 지분 가지고 있는 쪽. 근데 최근에는 이쪽이 그 가상자산 가격이 올라가는 것에 따른 기대감 때문에 올라왔다가 최근에는 이러한 부분이 오히려 지주사 그런 느낌으로 오히려 시장에서는 할인받는 느낌으로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관련해서는 아마 트레이딩으로 접근하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저점을 깨지는 모습이 나타나면 저는 오히려 비중 축소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글을 올리신 거 보니까 마이너스 10%인데 손절을 아니 저 추매를 할까요라고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좀 장기 투자로 생각하신 것 같기도 해요. 추매라는 것 자체는 단기간에 한 10% 많이 물타기. 떨어졌으니까 차라리 이런 부분 관련해서 한 11,000원 정도에 사신 부분 지금 한 10% 떨어졌으니까 물타자 이런 부분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최소한 저 같으면 이렇게 정배열 나와 있으니까 한 번은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냥 저는 거의 전 고점 부분에서 좀 일정 부분 정리를 할 것 같은데 저라면 제 개인적인 판단이라면 한 13,000원 이런 부분 자체가 가격적인 저항으로서 작용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최근에 말씀드리고 있죠. 비덴트나 우리기술투자처럼 최근에 업비트나 빗썸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시장에서 하나 트렌드를 형성을 해가지고 개선의 가상자산 관련주에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최근에 이제 그 하이브가 20조 원 밸류에 지금 두나무 지분 자체를 인수를 했잖아요. 2.48% 정도 인수를 했죠. 5천억 들여가지고. 그래요? 예, 인수를 했는데 그 전략적 협업이 나오고 나서 그때 이후로 모멘텀이 좀 꺾였다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때 이후로 시장에서 더 올라가야 될 자리에 올라가지 못하고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지주사 밸류 할인 받아가지고 지금 하락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차라리 저 같으면 기존으로 고점 라인 때 한 12,000원대 후반인데 그냥 12,000원 넘어가면 조금씩 팔 것 같고 추가적으로 비중을 늘리기보다는 그냥 현 시점에서 그냥 트레이딩만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거 저점 깨고 밑으로 내려간다. 지금 현 시점에서 대략 한 9,400원 정도 보이는데요. 최근에 저점이 한 9,400원대, 9,500원 정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대략 한 5% 정도 하락하는 모습이 좀 나타난다. 그러면 비중을 줄여나가는 것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한 6% 정도 되겠네요. 9,400원 정도니까. 그러니까 손절가 9,400원, 목표가 저는 12,000원 이상 윗선에서 자율적인 분할 매도 관점에서 제한적인 등락 범위 내에서만 접근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요즘 LG 이노텍 흐름이 좋았잖아요. 네, 좋아요. 며칠간. 뭐 이것도 역시 뭐 메타버스에 대한 기대감 아니냐 이런 맞아요. 얘기도 있는데 그쵸. 이걸 계속 더 상승할 것으로 보고 보유해야 될 것이냐. 사실 대형주 단에서 보면 기판 관련된 삼성전기 이런 애들도 실적은 좋았는데 이렇게 안 좋고요. 사실 단순히 카메라 모듈이나 이런 쪽만 보면 삼성전기 같은 경우 이렇게 소위 깨졌죠. 완전히 찌그러졌죠. 그렇죠. 한번 차트 한번 볼까요? 이게 삼성전기 차트고요. LG 이노텍 차트입니다. 우리가 삼성전기하고 LG이노텍을 자주 비교를 하는데 참 흐름이 약해. 삼성전기가. 네, 극과 극이에요. 삼성전기는 이제 포커스 맞춰진 게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기판 이런 쪽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광학사업부 이쪽은 이제 LG이노텍과 비교가 되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MLCC 이런 쪽이 좀 특화되어 있는 기업이고 LG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전장 쪽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광학사업부 이런 쪽이 특화가 되어 있는 쪽이고 특히 애플 쪽하고 이쪽이 밀접하게 주요 벤더로서 언급이 되다 보니 애플이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메타버스 이런 비중에서 항상 이제 빠지지 않고 1위, 2위 언급을 하고 있잖아요. 어제 보니까 파운트였나요? MTVR이라고 해가지고 이쪽 메타버스 이런 ETF가 구성이 되는데 그때 1위가 그러니까 편입 비중 1위가 애플이더라고요. 그만큼 최근에 메타버스 환경 하에서도 지금 나타나고 있는 애플 이런 쪽이 나오고 있는데 이쪽에 들어가게 되는 게 바로 LG 이노텍 이쪽 관련은 이쪽 그 광사업부 이런 쪽이고 특히나 이런 쪽에 올라가면 LG 디스플레이 뭐 이런 쪽 같은 경우도 그렇죠. OLED니 뭐. 예, OLED니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따라갈 법해서 보면 이쪽도 드디어 이제 올라가고 있어요. 참 무거운 주식인데. 진짜 무겁고 디스플레이가. 재미없고 LCD 끝났다. 그 다음에 드디어 LCD 패널 가격이 코로나 특수로 인해서 작년과 올해 6월까지 올라오다가 최근에 이제 뭐 40인치 이상의 대형 패널대 가격 자체가 계속 떨어지고 있더라 하면서 주가는 완전 박살이 났거든요. 그러면서 최근에 올라오는 게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애플 관련된 이런 패널 관련해서 LG 이노텍과 LG 디스플레이 있단만 대형 IT 중에서 유독 차별화돼서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나니까 이쪽이 뭐지? 요즘에 뭐로 가더라도 메타버스와 연관이 있어야 시장에서 이렇게 뭔가 평가라도 해주는구나 하는 부분 자체가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자,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딱 이러한 모습이죠. 그동안에 계속해서 우하향하는 모습, 돌파하는 모습 자체가 돌파했네. 돌파하는 모습이 나타났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장기 입형 이때 돌파해가지고 정배열 나가지고 추가적으로 고점 올려나가니까 오히려 이런 종목 위에서 물리신 분은 물 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런 부분이나 아니면 앞서 LG노텍 물어봐 주셨잖아요. 이런 종목은 물을 타는 게 아니라 이제 불을 타야죠. 왜? 역사적 고점인데요, 지금. 그러니까 물타기가 아니라 오히려 좀 추가 매수할 때다. 오히려 이런 불타기다. 종목은 예, 불타기 하는데 대신 이렇게 많이 올라서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도 그럴 것이 지금 하나, 둘, 3, 4, 5, 6거래일 만에 21만 원에서 27만 원까지 갔으니까. 그러면 많이 30% 올랐네. 넘게 올랐잖아요. 대형주가. 근데 최근에는 대형주든 중소주든 어떤 모멘텀이 있으면 세게 가는 장 같아요. 아니 NC소프트가 진짜 상한가 가는 거 처음 봤어요. 30% 바뀌고 나서. NC소프트가 상한가 가는 14조 원짜리가 상한가 가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단순히 시가총액이 크니까 대형주니까 못 간다 이런 편견은 좀 버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오히려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눌렸을 때 사는 것 자체는 오케이. 근데 그러면 손절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준선을 잡는 거죠. 지금 여기 빨간 선 보이죠? 빨간 선 보이시죠 지금? 네. 오히려 이런 것들이 저는 지수저가 3일평을 사용하는데 뭐 5일선이라든지 그럼 한 이 정도 되겠네. 이게 3일선이라 보면 5일선 이 정도 되겠네요. 그럼 5일선 깨지면 판다. 그러면 손실폭은 제한적으로 가져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저 같으면 운봉 나올 때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LG노텍 이런 종목들이 두렵죠. 근데 최근에 보면 두렵고 무서워하는데 그러한 종목들이 계속 가더라고요. 앞서 위메이드 뭐 이런 거 말씀드리면서 뭐 일전에 서울 옥션 같은 경우에도 계속 체크를 해드렸는데 컬렉터블 관련해서 NFT 뭐 이런 종목들도 계속해서 가버리잖아요. 네. 하여튼 그 우리가 계속 이 물타기와 불타기의 차이, 그 다음에 추매와 물타기의 차이, 네. 하여튼 그러니까 분할 매수와 물타기의 차이 이것 때문에 혼란을 겪는 분들이 많아요. 그냥 지금 원칙 정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MBT라는 종목을 지금 한 분이 질문을 주셨는데 이게 MBT 종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음 문장이에요. 이게 뭐 떨어질 때마다 추매했더니 마이너스 폭이 장난이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이 MBT 상담을 종목을 좀 보면서 우리가 이 물타기, 그러니까 쉽게 가격이 떨어질 때마다 사면은 안 되는 이유, 요걸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주시죠. 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원칙이 제일 중요합니다. 원칙. 그러니까 다수 이런 시장 참여자 분들 중에서 그 돈을 많이 버신 분들의 공통점은요. 불타기는 되게 잘하는데 물타기를 거의 안 하세요. 물타기를 한다는 얘기는 처음에 내가 들어갔었을 때 이 종목은 떨어질 거야 해서 사신 분들은 없어요. 어느 정도 올라갈 거야. 물론 떨어지면 더 사야지 하는 관점에서 처음에 이렇게 사는 거는 분할 매수입니다. 물타기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100만 원 살려고 했는데 이 종목이 떨어졌을 때 5차례에 걸쳐서 20 해가지고 산 거 자체는 분할 매수예요. 물타기 아닙니다. 근데 그러면 내가 매수가 끝났어요. 그러한 상황에서 계속해서 떨어집니다. 그건 내 판단이 틀린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더 사는 것 자체는 물타기라고 보는 거예요. 개념이에요. 물타기입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렸죠. 고수분들은 물타기는 하지 않는다. 내 판단이 틀렸으면 깨끗하게 시장에서 내가 틀렸구나 자체를 인정하고 이런 것들은 손절을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불타기는 뭐냐? 올라갈 것 같아서 처음에 초병을 띄우던지 샀어요. 근데 올라갔습니다. 그럼 내 판단이 맞은 거잖아요, 시장에서. 그렇죠. 그럼 그런 종목들을 더 사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종목들을 살 때도 원칙이 있어요. 올라갈 때 무작정 사는 게 아니라 튀는 초기 국면에 빠르게 사든지 눈치 빠르게 사든지 아니면 적당히 어느 정도 올라간 이후에 소위 눌림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눌림이 나왔을 때 사는 거예요. 눌림은 기준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21선이 될 수도 있고 11선이 될 수도 있고 진짜 가파르게 오르는 애들은 5일선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올랐었을 때 일정 부분 눌림이 나왔을 때 그거 자체가 눌림이라고 표현하는 불타기입니다. 가격이 떨어졌잖아요. 그때 사는 눌림매. 그러니까 물타기, 분할 매수, 불타기, 눌림 매입 이런 부분은 본인만의 원칙을 정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원치 않은 장기 투자, 원치 않은 가치 투자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저도 많이 해봤어요. 많이 해보고 많이 다쳐보고 많이 아파봤으니까 그 아픔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잖아요. 종목 못 팔고 남들 다 올라갈 때 한 1년 동안, 2년 동안 한 종목만 가지고 실험해본 적 있으세요? 그치, 저 증권사에서 해봤어요. 마음이 볼 때마다 짜증나지. 맨날 종목 토론방 들어가서 맨날 오늘 무슨 종목, 무슨 글 올라오나 그것만 찾아보고 있어요. 그만큼 서러운 게 어디까지냐. 주식하면서 제일 그 힘든 게 언제인지 아세요? 나 혼자만 소외받았던 그 포모 증후군. 남들 다 올라가는데 내 종목만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러니까 남들 떨어질 때 같이 떨어지는 것 자체는 상관이 없는데 남들 다 올라가는 것 같은데 나만 떨어지는 이런 거 하지 않으시려면 원칙을 딱 정해야 돼요. 나는 물타기 하지 않는다. 분할 매수와 물타기는 틀리다. 그래서 그 기준선을 딱 정하신 다음에 앞서 분할 매수는 말씀드렸죠. 전략적으로 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지면 이렇게 5차례 걸쳐서 할 거야. 3차례 걸쳐서 할 거야. 이게 분할 매수고
내 처음 판단이 이거 자체 다 산 다음에 이거 자체에서 더 떨어지면 이건 물타기예요. 그건 차라리 손절을 하세요. 빠르게. 네. 차라리 그게 나은 것 같습니다.